셀트리온 레퀴로나주 왜 유럽 대규모 수출이 없나 또 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면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먼저 오늘 12월 31일 날 셀트리온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습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까지 들어가 있죠. 특히 유플라이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퀴로나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금액은 1422억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저께에서 플러스를 시키면요, 4분기에 셀트리온의 공시상 나온 단일 공급 계약 규모의 총액은 4647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의 계약 금액과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분기 실적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퀴로나주가 왜 유럽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들은요, 레퀴로나주가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왔죠. 무엇이냐 하면요, 유효기간 연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기존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미개봉 바이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잖아요. 한 병. 요 병이 완제품이죠. 요 완제품을 유통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유통기한 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퀴로나주가 유럽에서 왜 대규모 수출 계약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퀴로나주의 국내외 허가 현황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 것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11월 12일 날 정식 품목 허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수출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약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유럽 9개국에 1,500억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18개국과 지금 체결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9개 국가분들은 1월 달에 초도 물량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지금 현재 항체 치료제가 얼만큼 지금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은, 즉 유럽연합이죠, 지난 6월 4일 날 리제네론하고 55,000명분을 계약을 했고요. GSK 소트르비마비죠, 7월 28일 날 22만 명분, 그리고 미국의 일라이 릴리하고 22만 명분을 9월 22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EU와 공동 조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조달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EU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조달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조달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나온 부분들은 EU가 공동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대규모의 수출 규모, 대규모의 수출 계약 레퀴로나주 나오려면 유럽연합 EU의 공동 조달, 공동 구매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이죠. 9일에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확진자 입원율이 영국은 4.6%, 일본은 14%, 한국은 50%인데 왜 그러냐,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기사의 논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사 안에 중요한 데이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OECD 자료집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영국은 환자 입원율이 4.59%, 싱가포르 6.59%, 우리나라는 20.2%다. 내용은 11월 달인데요. 아마 이 자료는 11월 달을 대상으로 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20.2%인데 사실은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하면은 거의 입원율은 49.8%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 중에서 영국의 환자 입원율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확진이 되고 몇 %나 입원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4.59%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11월 달에 영국의 확진자는 117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런데 환자 입원율은 약 4.59%니까요. 입원 환자 수는 53,755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5%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12월 달에 현재 상황을 월별 기준입니다. 12월 달에 보시면은 확진자가 250만 명이고 또 4.59%를 감안을 하면은 입원하는 환자 수는 11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입원을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입원을 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투약을 하고 처방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항체 치료제 투약 처방 과연 몇 명이나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입원 환자 가운데서 몇 명이 항체 치료제를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식약청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단일 클론 항체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별 단위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능동적 원칙 의한 국가 및 지역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모니터링을 개시한 이후에 2021년 12월 28일까지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몇 명한테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개시 이후는 언제냐면 3월 15일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은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국가별로 알아서 쓰라 동정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12월 28일까지 이탈리아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총 29,001명에게 투여를 했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레키로나존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일라이 릴리 거죠. 이것도 일라이 릴리의 칵테일형이고요. 그 다음에 리제네론의 칵테일, 그리고 소토르비마비잖아요. GSK. 요거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약을 지난 3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29,001명에게 투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최근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상황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그 항체 치료제들을 총 3,431명에게 투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이것을 12월 1일부터 한번 집계를 해보게 되면요, 이탈리아에서는 12월 1일 날부터 한 주 동안의 확진자가 총 10만 4천 명이었고요. 항체 치료제 처방 건수는 1917건. 따라서 항체 치료제 처방률은 1.84%잖아요. 쭉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2월 한 달 현재까지 항체 치료제를 1927명에게 투여를 했고요. 한 달 동안 처방률은 1.47%밖에 안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한 달 동안 확진자가 74만 5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0,000명한테만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별로 항체 치료제를 처방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1.47%니까요. 200명 중에서 3명한테 맞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처방률이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지난 11월 2일 날 유럽에서 철회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서 보시면은 유럽에 수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릴리가 그것을 판단을 잘 하고 미국으로 그냥 간 것이다. 왜? 미국 시장이 더 크니까.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영국과 이탈리아의 케이스만이 유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러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EU가 공동 구매를 통해 가지고 국가별로 미리 항체 치료제를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별로 안 쓰고 있다는 측면이 처방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월별 기준으로 11월 달에 확진자가 82,000명이었는데요. 레키로나주 처방을 6,225명 했습니다. 따라서 레키로나주 처방률은 7.53%예요. 이탈리아는 1.47%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이탈리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처방률은 우리나라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달을 보시면요. 확진자가 17만 7천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레키로나 처방은 8,320명이었습니다. 레키로나 처방률은 4.68%인데 처방 숫자도 많아졌잖아요. 6,200명에서 8,300명이니까요. 그러나 처방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는 달리 물론 이탈리아하고 비교입니다. 이탈리아의 처방률 1.47%에 비해서 12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은 그래도 4.68%니까 처방률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레키로나주를 33,915명에게 처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탈리아는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29,001명이었잖아요.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럽이 항체 치료제를 생각보다 별로 안 쓴다, 처방을 안 한다,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요. 영국에서 가디언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지만 확진자 수는 급증했지만 중증도와 입원율, 사망률은 매우 낮아졌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 건수는 델타보다 60%가량 낮았다. 또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소에서도 나온 결과를 보시면 오미크론 감염자의 일반 병실 입원율은 40%, 응급실 입원율은 15에서 20%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아공에서도 나왔죠. 이야기가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은 델타 등 단위 변이종 대비 80%나 낮고 중증도 발현 위험도 약 30%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와서 전 세계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더 심각하다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진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스스로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다. 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측면으로도 한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치료잖아요.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재택치료 체제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죠. 이 자료는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면 치료 지원, 재택치료를 한다 해가지고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택치료를 통해서 병원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바로 먹는 알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알약이 나왔다,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 이것은 재택치료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 쪽은 항체치료제 쪽으로 간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 종류 비교를 해보면요. 화이자 거는 5일간 30알 먹어야 되고요. 하루에 2번 시간 지켜서 먹어야 되죠. 머크사 거는 40알이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주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효과는 머크사를 제외하고는 별 차이 없는 것이고요. 가격 측면에서는 이건 국내 가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레키로나주의 해외 수출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각자 쓰이는 용도가 위치가 다르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금기 대상은 간이라든가 신장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복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유럽에서 지금까지 레키로나주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나오지 않았을까?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처방률이 낮다는 것이죠. 물론 이탈리아 한 나라만 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요. 그러나 이탈리아는 유럽의 중요한 5개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물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쪽은 처방률이 얼만큼 높을지는 뭐 데이터가 없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많아봐야 조금 많은 정도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번에 미리 사놨잖아요. 미리 사놓은 것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도 다 쓰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레키로나주는 각 국가별 조달, 각 국가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 조달은 앞으로 어떻게 되면 나올 것이냐.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옛날에 사놓은 약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다 썼다, 약이 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조달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겠죠.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을 다 소유를 했고 소비를 했다, 썼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조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금액의 규모잖아요. 공동 구매를 통한 조달, 이것이 금액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유럽에서는 지금 유망한 10가지 치료제를 선정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영상 때문에 지난 11월 6일자죠.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리곤 했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10개 유망 치료제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유럽위원회 EC의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사이트고 정보가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공동구매 쪽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한번 공동구매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레키로나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의 성향상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의외의 상황이 나온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럽 각 국가별로도 어느 정도 이제는 미리 사놨던, 이미 쓸 만큼 썼다, 이제 항체 치료제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레키로나주를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을 했듯이요. 그런 측면으로 감안을 한다면 굳이 EU 쪽에서 공동 구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1월 달에는 12월 달에 계약한 나머지 9개 국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레키로나주의 수출도 12월만큼, 12월 달에 1,500억이었잖아요. 그 이상은 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달에 오늘 12월 31일 날 셀트리온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의외로 좋아질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1월 달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단 한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감리잖아요. 이 감리 결과가 빨리 좀 나와야 된다, 이러한 측면이고, 그 외에는 나쁜 상황들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